혹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셨나요? 이런 느낌은 꼭 넘어졌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옷을 입을 때 벽을 짚거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더 짧은 걸음을 걷거나, 길 가장자리에서 내려올 때 약간의 불안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머지않아 이런 미묘한 균형 상실은 넘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5가지 실수로 인해 점차 약화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실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 감소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를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층의 균형 감각을 서서히 앗아가는 5가지 가장 흔한 실수를 분석할 것입니다. 각 실수는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합쳐지면 안정감, 자신감, 그리고 자유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65세, 70세 또는 그 이상이며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당당히 걸음을 내딛고 싶다면 이 정보는 조심스러운 걸음과 자신감 넘치는 걸음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이를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실수, 발목과 발이 힘을 간과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이 뇌나 엉덩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발과 발목에서 말이죠. 발목은 발 아래 무언가가 변할 때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잔디 위를 걷거나 길 가장자리에서 내려오거나 발이 걸려 균형을 잡아야 할 때 발목은 자세를 조정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호를 뇌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부위의 힘과 유연성을 점차 잃어버리기 쉬워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더 이상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밑창의 신발, 오랫동안 집에서 평평한 바닥에서만 걷기, 맨발로 걷는 것을 피하는 습관은 모두 발목을 뻣뻣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사소한 균형 상실도 조정되지 않아 흔들리거나 주저하게 되고 결국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72세의 성민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이 반응이 느려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발목을 삔 적도 없고 시력도 완벽했지만 그는 자주 걸려 넘어지곤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발목 가동 범위를 확인했을 때 그 움직임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단 2주 동안 간단한 발목 회전, 수건을 발가락으로 말아 올리기, 종아리 들어 올리기 같은 운동을 한 후 그의 균형 감각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제 다리가 그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맨발로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이후에는 한 발로 서보세요. 발목의 근육이 민첩하게 반응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호입니다. 균형의 기초, 즉 당신의 기반이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발목과 발이 힘을 강화하는 것은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육을 다시 깨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안전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맨발로 걷기, 발바닥 아래에 공을 굴리기, 종아리 스트레칭하기, 느리고 의식적인 걸음을 연습하여 발이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한 발과 발목은 몸을 더 곧게 세우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며 잘못된 걸음 이후에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차이는 몸을 회전하거나 옆으로 걷거나 갑작스러운 방향 변화에 반응할 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발목과 발이 힘을 간과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균형 문제로 이어지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개선하면 신체의 나머지 시스템도 안전성, 강인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실수, 균형 훈련을 완전히 피하는 것. 두 번째 실수는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안정성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바로 균형을 유지하는 어떤 형태의 훈련도 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을 연습해야 하는 기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균형은 근육, 관절, 뇌, 시력, 신경계 간의 복잡한 조정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도전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신중해집니다.
걸음을 느리게 걷고 불안정한 표면을 피하며 몸을 너무 멀리 뻗거나 회전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중함이 단기적으로는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균형을 덜 시험할수록 균형 감각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저는 소민이라는 76세의 여성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우리가 두 발을 모으고 서 있기나 복도에서 뒤꿈치와 발가락을 맞대고 걷는 등 간단한 균형 운동을 몇 가지 시도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균형 감각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잃어버린 줄 몰랐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 안전하게 지내왔던 거예요. 균형을 연습하는 것은 반드시 위험하거나 고강도의 훈련일 필요는 없습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한 발로 서 있기, 가벼운 태극권 동작 수행, 팔을 벌리고 일직선으로 걷기, 또는 두 발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몇 초간 서 있기처럼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도전들은 뇌와 몸 사이의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근육이 빠르게 조정, 변화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신체적인 자신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신감도 되찾도록 해줍니다.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은 더 자신감 있게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잡으려 할 때 두 번 생각하지 않으며 사람들 사이를 주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의 몸을 신뢰합니다. 균형 연습을 두려움, 망설임 또는 단순한 습관으로 인해 피했다면 여러분의 신체 시스템은 여전히 훈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70대나 80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이러한 신경 연결은 여전히 재건될 수 있습니다. 그저 몸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넘어져서 깨어나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루 5분이 의도적인 균형 연습으로 깨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균형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1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를 통해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 집안에서 부적절하거나 불안정한 신발을 사용하는 것. 많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세 번째 실수는 집안에서 적합하지 않은 신발을 신거나 더 나쁜 경우 맨발로 미끄러운 바닥을 걷는 것입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넘어질 위험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발은 균형의 기초입니다. 만약 발아치를 지지하지 않는 다른 신발을 신거나 쉽게 벗겨지는 슬리퍼를 신거나 맨발로 나무 바닥이나 타일 바닥을 걷는다면 발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표면 변화에 반응하기 위한 필요한 접지력, 지지력,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저는 68세의 도현 씨를 만났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주로 양말만 신고 다녔어요. 심지어 밤에도요. 그는 어느 날 저녁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러그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러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 양말 때문이었죠. 제가 얼마나 접지력을 잃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얇은 밑창의 신발이나 접지력이 없는 신발을 신으면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져 균형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굽이 높은 신발이나 너무 두꺼운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지면과의 연결이 약해져 뇌가 빠르게 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신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적절한 아치 지지, 평평한 밑창, 미끄럼 방지 접지력을 제공하는 신발입니다. 노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신발이나 지지력이 좋은 운동화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발에 잘 맞는 미끄럼 방지 실내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멋을 위한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발에 필요한 접지력과 지지력을 제공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신발은 실내외 어디서든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신발은 그 반대입니다. 자유롭고 안전하며 자신있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지금 신발을 확인하여 잘 맞고 충분한 지지력을 제공하며 지면과 확실히 접촉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균형 감각, 자신감,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래에 숫자 3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를 통해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 집안에서 이동할 때 가구, 벽 또는 다른 물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이것은 더 안전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균형 유지 능력에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벽이나 가구에 의지할 때 실제로는 근육과 반사신경이 최대한 기능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간을 붙잡거나 테이블에 기대는 순간마다 우리는 몸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근육은 약해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나빠집니다. 이는 신체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78세의 은지 할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여러 해 동안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 지팡이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지팡이가 자신의 주요 지원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일종의 목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지 없이 서고 걷는 것을 포함한 여러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은지 할머니의 자신감이 증가했습니다. 내가 벽에 이렇게 많이 기대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외부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근육의 힘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다리, 엉덩이, 그리고 코어, 신체의 중심부, 근육을 의미합니다. 이 근육들은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점점 게을러집니다. 무게나 이동 방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테스트를 시도해 보세요. 거실을 지지할 것 없이 걸어보세요. 쉽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즉시 무언가에 기대고 싶은 욕구를 느끼나요? 만약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이제는 지지 없이 걷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아무것도 잡지 않고 몇 걸음을 걸어보세요. 필요할 때는 균형을 되찾기 위해 의자나 주방 카운터를 가볍게 잡으세요. 점차적으로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늘려가세요. 시간이 지나면 몸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자신감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외부 물체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면 뇌에 다시 한번 몸을 신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외부 지지 없이 걷는 단순한 행동은 독립성, 근력,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두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5번째 실수. 시력과 뇌의 건강을 무시하는 것.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균형 상실을 유발하는 또 다른 실수는 시력과 뇌의 건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당신이 보는 것과 뇌가 그 시각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만약 시력이 선명하지 않다면 뇌는 공간에서 신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정기관, 뇌의 시스템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과 뇌의 시스템 모두 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균형 상실의 위험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81세의 영재 씨는 항상 매우 활동적이었지만 바깥에서 걷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더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과 의사를 만나고 나서야 시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리 감각을 판단하거나 울퉁불퉁한 지형을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청력도 약해지면서 균형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감소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후 그의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운 안경을 처방받았고 보청기를 통해 청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더 잘 보고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니 균형을 되찾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중요한 점은 시력 문제와 전정 시스템, 뇌의 문제는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고 청력 손실에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느낀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내 건강을 평가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러한 기능의 점진적인 저하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은 균형 유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눈과 귀가 함께 작동할 때 이는 뇌에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러한 신호를 사용하여 움직임을 조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넘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해줍니다. 시력 저하나 치료받지 않은 전정 시스템 문제가 여러분의 안정성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뇌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것은 몸이 균형, 안정성,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5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두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생각. 이제 우리는 균형을 잃게 만드는 가장 흔한 5가지 실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완벽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모두 약간의 인식과 몇 가지 작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목과 발이 근력을 강화하세요. 균형 잡기 운동을 일상 습관의 일부로 만드세요. 적절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벽이나 가구에 기대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과 귀 건강을 돌보며 이들이 여러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에서 더 큰 자신감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산책을 하거나 손주들과 놀거나 소파에서 일어설 때 좋은 균형 감각은 여러분이 항상 독립적이고 유연하며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것을 되찾고 심지어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인지하고 바로잡음으로써 여러분은 더 강하고 안정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균형 능력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어떻게 돌봐왔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걸어다니며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오늘 배운 점과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며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